네, 지금 AI로 생성되는 그 챗봇형 서비스, 대화형 서비스, 이 중고등학생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최근 지난해 조사입니다.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관련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 통계는 조사 대상이 6천 명에 육박하는 광범위한 조사였습니다. 김영관 직대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신영규 국장님도 그 디지털 유해 정보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좀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 챗봇 서비스의 서비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연령을 15세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선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인데 말씀대로 15세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대화는 그야말로 순화해서 추출한 것들입니다. 도저히 이 국감장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 그런 것들을 투성이어서 가려내는데 매우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공공 챗봇 서비스는 제가 해당 대표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급하게 그 비실명 처리를 했습니다. 국내 업체입니다. 2024년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이용자가 무려 304만 명입니다. 그것도 6월 기준으로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대화도 청소년, 성인 가릴 것 없이 그냥 마구마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뽕, 대마, 엑스터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주고받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살을 미화합니다. 방법도 알려줍니다. 김영관 직대님, 네, 이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맞습니까? 예, 청소년한테 유해한 콘텐츠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종류가 많은가요? 국내 서비스가? 제가 지금 사실은 보고받은 것은 지금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이 주신 사례 하나? 네,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메타 관련된 분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은 인증 거치고 청소년의 그 유해 서비스 이용을 차단을 해도 우회하는 방법들을 자꾸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15세로 해봤다니까요. 근데 이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신영규 국장님, 예, 이 관련된 어떤 단속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방통위가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죠? 네, 방미심의에서 일단 해야 될 걸로 네. 보는데요. 문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AI 생성형 서비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의 컨텐츠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된다기보다는 네. 이용자에게 1대1로 제공이 되는 거라서 네. 기존 마음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민원이 접수되면 방미심의에서 심의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행법을 해석을 하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 단속을 해야 되는 주체들 행정기관에서조차 지금 단속 근거가 모호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AI 기반의 각종 서비스에 대비한 지금 법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 다 유념해 주시고 네. 지금 내년 시행될 AI 기본법과 관련해서 과기부가 시행령 준비하고 있고 우리 방미통위와도 협의 진행 중이죠? 일단은 공개를 했고요. 시행령 네. 안에 대해서. 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의 경우에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이런 서비스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태까지 과기부 방미통이 방미심이 어디에서도 이 해당 업체에 공문 하나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법령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넣어야 이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지 솔루션 방법을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 개진하실 때 그 의견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기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법 자체가 고용량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거고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고용량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표시제를 적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상의 한계로 인해서 시행령에다 이걸 규제하는 방안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만약에 법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도 구입해서 의원실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을 다른 법을 적용해서 못해요? 아니 그거를 AI 기본법 아니고 다른 거를 다 연계시켜서 해야 답답하네요. 예, 답답합니다. 듣다 보니까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민 변호사님 계세요? 네. 아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이번에 그 평소 때 소신 발언을 하는 법조인으로 워낙 유명하신데 여야를 넘나들어서 항상 소신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검찰개혁에 얘기했을 때는 페북에서 사라졌다고 하셨죠, 아까? 네. 윤 정부 때 2,000명 의사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그때도 사라지셨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민정수석까지 그게 보고가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 3번의 체포영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면 그게 기각이 되든가 또는 실제로 발부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그러면 민정수석까지 어느 수준이 됐을 때 보고가 들어갑니까?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만 해도 신청서가 체포영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바로 보고를 합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국정상황실로 아마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님 계십니까? 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최대 70% 세일 해서 공식물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무료 배송 이렇게 되게 싸게 광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작년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했을 때 그 피해 구제 신청이 지금 19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합법적인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되게 합법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조직적인 그런 사기 광고에 대한 차단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맘카페에서 그 70% 여름 세일 해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가격을 넣으면 그 돈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계속 수차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런 겁니까? 네, 위원님.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상에서 이런 허위 사기 광고 또는 사기 컨텐츠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허위 컨텐츠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광고를 포함해서 이런 컨텐츠가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일반 사용자들한테 실제 보여지는 내용과 저희 검수 과정에 보여지는 내용이 좀 다르게 표시되는 그런 기술적 조치들도 많이 그러면 있습니다. 네. 최소한 신고를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고된 광고한테 뭐라고 답변이 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온다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광고가 아니고 일반 그냥 컨텐츠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사기라는 거를 바로 확인하는 거는 현재로서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그럼 광고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가 아닌 그냥 일반 컨텐츠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는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한 그 검수 절차를 거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올리는 컨텐츠에서 또 저런 일이 그거를 발생하고 AI 방법을 쓰든 무슨 방법을 쓰든 네,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차단하는 그걸 먼저 1차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에 자꾸 성매매 광고가 버젓이 요즘 뜬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뭐 보실래요? 그러니까 차마 보일 수가 없어서 저렇게 했는데 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게재되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 정말 훌륭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저희가 뭐 기술적 조치 또 뭐 사람이 이렇게 보는 조치를 통해서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이거 대부분 있습니다. 유료 광고예요. 뭐 유료 광고일 경우에 대부분. 네, 저희가 뭐 광고 관련해서 조금 더 검수를 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네.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기다리. 답답하네요. 이주희 네. 이분들이 예, 아까 지금 KT 부사장님한테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너무 심하게 좀 말장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의원실에서 지금 확인을 좀 해왔는데 날짜를 아닙니다. 나오시지 마세요. 의사진행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월 25일부터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걸 지금까지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9월 25일에 처음에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무시하시다가 이제서야 저희 의원실하고 KT가 파악한 자료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명확한 말장난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위증이고요. 근거를 제출하지도 않고 지금 또 KT 확인해 보니 자료는 또 확인 중이라고 하고 이건 명확한 말장난이고 국회 모욕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즉시 KT 부사장이 본인이 듣고 보고받은 그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제출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이게 뭐 추가 아니요. 그 뭐 이거는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추가 피해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피해자가 없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뭐 있다. 자,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내일 확인하고 또 내일 확인. 내일이요? 이거 확감 때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실 보좌관 어디 계시죠? 네, 지금 그 황정화 의원실에 지금 이 문제 파악해서 추가 지금 핵심은 추가 피해자 여부예요. 그거 확인해서 자료 받아내야 합니다. 황정화 의원님 만약에 이게 즉시 그리고 21일 날 해킹 사태 국감이 있습니다. 그때 KT 사장께서 나오시거든요. 예, 그때까지 만약에 오늘 즉시 못 받으면 그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뭐 책임지셔야죠. 네, 네, 네.
이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문성환 참고인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에서 그 윤석열 방통위가 팩트체크 사업하는 빠띠를 감사하고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무려 7억 5천만 원의 부과금을 부과했다는 점 확인했었죠. 네. 예, 그리고 참고인의 징계 사건에서는 그 같은 사유에 대해서 징계 사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참고인 그 아까도 말씀 나눴는데요. 한국재정정보원 2021년 10월 빠띠에 대해서 그 인건비 집행 관련 사항 현장 점검했다고 하셨죠? 네. 예, 그때 그 감사에서 나온 문제 제기 있었나요? 현장 점검에서? 제가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저희 직원을 통해서는 당시 그 감사 결과에 나온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예, 설명됐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요. 실제로 당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인건비 사항에서 부정 아님으로 결론이 명확하게 나 있습니다. 네, 잠시 옆에 좀 대기해 주시고요. 유석균 증인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니야, 나 공개하려고. 예, 증인 그 팩트체크 사업 감사 총괄하셨죠? 네, 실무적으로 총괄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이 관련 얘기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일단 그간에 네, 그걸 경위 알고 예, 대략 알고 계시죠? 그 여전히 인건비 관련 감사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뭐 주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감사반은 당시 감사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었던 어떤 증거 자료 그리고 진술 그리고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 지금 그 징계 의결서에서 그 명시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근거는 예,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또 듣겠습니다. 다시 그 문성환 참고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보세요. 예, 참고인 그 수차례 보고 평가 감사 진행되었고 절차도 내용도 문제없이 종료된 사업이었는데 방통위가 정권 교체 후에 기준을 바꿔서 표적 감사로 과도하게 한 민간 기업을 처분을 했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건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통위 그 종합 감사가 있기 전까지 그 현장 점검 그리고 몇 차례 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위원장 직무대리님, 예, 이 건은 누가 봐도 표적 감사였고요. 전 정부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신의마저 스스로 정부가 무너뜨린 참담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미통의 위원장 새로 오게 되면 이 사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신속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향후 조치 계획.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눈 가리고 하늘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방통위 직원이 나와서 무슨 팩트체크 내시 편파성 시비가 있었다 이따위 발언한 적 있잖아요. 그거 당시 국힘에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됐잖아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이런 답변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유석균 전 방통위 감사 담당관 아직도 방통위에 있나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감사원 소속입니다. 아, 감사원 소속입니까? 진짜 감사원도 그렇고. 네, 그거 이따가 확인 추가 질의에서 확인하십시오. 예. 정말 답답합니다.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특히 이주희 의원이 만만해 보입니까?
지금 이 팩트체크 넷에 대하여 이주희 의원만 팩트체크할 것 같아요? 위원장실은 바본 줄 알아요? 제가 그 사안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그걸 전제로 하십시오. 그 진행된 거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아닙니까? 4분입니다. 아까 1분 쓰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일단 시작하기 전에 부현일 JIBS 제주방송 노조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역방송이 고사지경이라는 최영두 의원님의 앞선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는 지역방송과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심과 또 응원을 해야 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방송과 관련된 현안들을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방송입니다. 제주방송이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현일 노조위원장님,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정진홍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진행했던 임금이나 단체 협약 교섭도 결렬된 상태인 것 같고 굉장히 다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창사 24주년을 맞았는데 JIBS가 거의 붕괴 위기에 있고요. 지난 1월 취임한 정진홍 대표는 노조 대표자에 대한 2차례 폭행, 경찰 3명 있는 앞에서도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는 그런 폭행도 있었고요. 재물손괴, 노조사무실 단전단수, 그다음에 불법적인 탄압 등 여러 가지 합법적인 쟁의 활동을 탄압하는 활동을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노조의 지금 주장이 그렇고 그러면 정진홍 대표이사 측 사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정진홍 대표이사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욕설이 좀 꽤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욕설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앞부분은 그대로 좀 저희가 편집을 했고요. 뒷부분은 삐처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 다 찍어라. 그래 찍어서 올려놔. 지상시? 그래 너는 회사 패스 지. 좋아. 다 끝났어. 누가 가만히. 네가 지금 네가 할 건 이게. 네, 자. 회사 팔겠다는 놈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회사 팔겠다는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부현일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뭐 고소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송국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저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고소를 14건 당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조사를 받다가 오늘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출석한 상황입니다. 지금 허위 사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거를 무조건 저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수막까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위 사실을 보도 청탁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를 배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노조가 합법적 쟁의 투쟁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조 대표자의 부정성을 주장하고 비리자, 그다음에 금품 수수자로 매도하면서 노조를 아예 와해시키려는 공작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제작이나 뉴스 보도가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출석 사유서 보셨지 않습니까? 혼자 카메라 메고 마이크 들고 특집 취재 간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협찬에 의존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제작 힘들고요. 1월 13일 취임하자마자 16일 날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립니다. 독단적으로. 그리고 그 프로그램 제작자한테 뭐 백해무익하다. 너 같은 건 사표 1순위야. 사표 내. 뭐 뒷돈 받아 처먹었어.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진홍 대표 쪽의 입장도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바다 건너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슈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워주시고 최승준 위원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예. 그 뉴스 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공개된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인터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게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좀 운영 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위원장님이 잘 아실 텐데 예, 어떻게 이거 좀 운영이 될 건지 구상의 일면을 좀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예. 뉴스제휴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제휴심사하고 그다음에 운영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제휴심사와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그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재평이라고 불렸던 제휴평가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까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화되고 있던 다양한 논점들을 지금 망라한 것들을 그 규정에 담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과거에는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위원들에 대한 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배심제도 비슷하게 300 내지 500명의 풀을 구성해서 그 풀 중에서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뭐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짜깁기 이런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한 소위 공작이 주무대가 네이버 뉴스였습니다. 네이버 뉴스인데 앞으로 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 플랫폼이 허위 왜곡 정보 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 중대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통 방지 좀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런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 요청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뉴스 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개하는 방안은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 심사평가 규정을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위원회 의결과 그다음에 네이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세워주시고 예 들어가시죠. 그 메타의 허욱 부대표님. 예. 앞서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지금 의원실에는 이게 실수였다 이렇게 답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 본사에서 이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계정 삭제하고 이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은 그 미국에 근데 본사에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이 집단적으로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을 공격하면 그 숫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건가요? 그 제가 본사에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니까 들은 바로는 뭐 특정 그 신고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정 또는 컨텐츠가 그런데 이 계정 차단부터 해제까지 모든 권한이 미국 메타 본사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그 서비스하고 수익을 얻고 있으면 이용자 보호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알기로 본사의 한국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모니터링 또는 평가를 하는 그 리뷰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봐야 몇 명이 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잠깐 세워주시고 들어가시고 김종민 변호사님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그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3번이 신청이 됐단 말이에요. 2번은 이제 반려됐는데 그럼 3번째 이거 할 때는 굉장히 그 최고위층 인사의 결정이 있어야 이 3번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리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대검까지 보고되고 대검의 제가 하에 영장이 청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만 갖겠습니까? 제가 사건 기자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언론사 정치부장만 해도